자, 제가 어제 이재명 위정한 김진성이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그리고 이재명을 대신해서 성남시에 로비를 한 걸로 보이는 김인섭이 오늘 김인섭이가 1, 2심에서 5년 징역을 받았는데 대법원 선고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 1심에서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이재명의 전화만 노출되게 한 것은 기소한 검찰로서 아주 잘못한 거고 판사에 이재명 봐주려고 하는 판사에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2심에서 그 부분을 김진성이 백현동 관계자이고 그래서 이재명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별로 안 봐요. 왜? 대중들은 이제 1심에서 졌으니까 아이고 뭐 이제 저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속성이요. 그냥 이기는 것만 판사한테 기대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보수 대중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제가 그런 시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중 수준이 이 정도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자, 이재명이가 지금 위정교사 무죄 받고 나와가지고 법을 다 뜯어 고쳐서 이재명 방탄을 하게 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 100만 원 이상이면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데 이걸 1000만 원으로 올리자. 그래서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이가 2심, 3심에서 이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 법을 고쳐놓고 그 법 고쳐진 법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법을 고쳤다고 해서 이전에 발생한 일에서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에게 바뀐 법에 따라 감형을 할 거다. 이걸 노리고 지금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상급심의 감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래서 국가기관과 제도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폭주가요. 1심 판결 이후에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계속 탄핵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소송을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장은 문풀이 탄핵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재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판사 그리고 지금 현 여권 세 가지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데요. 지금 이재명이가 3번에 걸쳐서 미꾸라지처럼 아니 법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요. 거기서 걸린 부분을 1심,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3심의 대법원에 김만배의 권순일 로비로 빠져나갔지요. 자, 두 번째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봐줬어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그 처벌이 확실화됐는데 중앙지법의 김동연 판사가 봐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넣은 하나가 걸렸고 사전 삼성 1패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법꾸라지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게 이재명의 뛰어난 솜씨냐 아니면 판사가 썩어 문드러져서 그 김만배의 로비로 대법원이 지금 뒤집어졌냐 아니면 좌파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자리 하고 싶은 판사들이 그렇게 한 거냐. 이 판사들에 대해서 무한대의 권위가 저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판사가 이 법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판례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교사의 저 정도는 대부분이 실형이 떨어졌고 일부가 벌금형이고 고작 1.4%만 무죄가 나왔다고 해요. 그 무죄가 나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위정교사로 걸렸더라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1.4% 안에 들었냐? 이게 참으로 괴이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면 그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법이 적용돼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일반 평범한 개인보다 훨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판사라고 봐요. 그게 이 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하고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이재명이한테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니까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재명에게 일부러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해괴한 위정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이 자구 해석에 대한 편협한 법 적용은 그것은 대중에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의 술수가 뛰어난 것인가? 너무 뛰어나서 판사들하고 작업이 잘 됐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검찰공화국, 검찰정권이라는 윤 정권이 이재명이 하나 감당을 못하면서 왜 집권했냐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보세요. 집권 1년 차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수백 명을 법망에 세워서 다수를 처벌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그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도구적 역할을 잘 수행하던 윤과 한 두 사람이요. 왜 정권을 잡아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초반 1년 동안에 이재명이 문제나 문재인이 문제를 틀었습니까? 제대로? 초반 1년 동안에요. 제가 그렇게 지금 수사라고 했는데 빨리 안 해도 된다면서 권력을 그냥 즐긴다고 바빴잖아요. 그리고 자기 두각을 나타내는데 급급했잖아요. 그러다가 2년차 들어서 흔들거리니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타이밍을 놓쳤지요. 1년차부터 해가지고 그 1년차에 기소했더라면요. 남은 4년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2년차에 해서 3년차가 되어서야 기소가 되니까 남은 2년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현 정권의 책임이죠. 문재인 밑에 있을 때는 그리 빨리 수사해서 1년차에 다 끝내더니만 왜 집권에서는 그랬느냐. 문재인 때는 번개되니만 집권에서는 왜 거북이가 됐어요? 오늘 조선일보가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을 통해서 서초동에서 떨어지는 공짜감 기대 접어라.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은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 했는데 징역 1년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건 뭐 확실하게 징역형이 됐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사 한 명의 지금 정치판이 흔들리고 있고 이재명에게 징역 1년 넣으니까 쇄신이 소멸되고 지금 한동훈, 윤이 서로 쌈박질이 시작됐잖아요. 만약에 위정교사에서 유죄가 나와서 이제 이재명이 확실히 간다라고 생각이 되었더라면 아마 윤이나 한이나 서로 쌈박질만 하고 쇄신이나 자기 반성은 하나도 안 했을 거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무죄가 나온 게 약이다. 노력 없는 횡재는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국정을 스스로 망쳐놓고 사법 기대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한국의 이 보수판의 국민들 보면요. 이재명에 대한 판사 판결에 목을 걸고요. 판사가 유죄 때리면 막 그냥 좋아서 날리고 무죄 나오면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판결 부분을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견지하면서 사법부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국민들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잘 싸워가야 되겠다. 지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리얼미터에서 나온 이재명이 여론조사에 보면 위정교사 1심 무죄가 당연하다가 54.1%, 부당한 판결이다가 36.7%잖아요. 선거법에 징역형 집유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가 51.3, 정당하다가 38.9입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에 왜곡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에서 믿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상당한 숫자가 이재명 편을 무조건 들고 있다는 것도 맞고 또 실제 이재명이 처벌받기 바라는 사람보다 이재명이 처벌 안 받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이재명이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김순덕 칼럼이 또 뼈를 찔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동아일보 칼럼이죠. 도덕성 흠집나면 지지율 회복이 어려운데 윤도 노처럼 실패한 대통령이 될까? 지금 우려가 높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할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추진한 노무현을 본받기 바란다. 그래서
윤이 대선 주자 시절인 2021년 9월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성철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를 불렀어요. 노래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났죠. 근데 그게 노무현이 죽었을 때 추모식마다 등장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 하면 2009년에 대구지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 노무현 연설을 다 외울 정도로 고인을 좋아한다. 노무현 영화를 보고 혼자 2시간을 운 적도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 녹음에서 부부가 다 노무현 편이라고 했다. 자,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데 윤 부부가 진짜 노무현이한테 배워야 될 거는 노무현이요. 자신을 둘러싼 비리가 나오니까 자결을 했잖아요. 그것만큼은요. 저는 노무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거나 발뺌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안고 죽었어요. 윤석열 부부가 진짜 노무현에게 배워야 될 부분은 사즉생, 내가 안 되면 죽고 죽을 각오로 이렇게 싸우겠다 하는 시각입니다. 진짜 잘못된 것은요. 그들은 노무현을 좋아한다 하면서요. 노무현이가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렇게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이 이 빠져나가는 그 법꾸라지의 기술, 그리고 사법부의 저 썩은 행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당도 못할 정권을 잡아서 초장에 절기다가 막판에 망조가 들고 있고 반성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보수 대중의 맹목적 지지, 그리고 보수 대중의 맹목적인 요행수, 자, 이런 것들이 사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